현장 비하인드 이강인은 메시의 환생. 무조건 선발로 써라. 챔스 개막전 PSG 현지 팬 플러스 동료 선수 뜨거운 극찬 이유, 해외 반응.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드필더들이 소속팀 현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 PSG, 은 19일 오전 4시, 기하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지로나 FC에 1대0으로 승리했다. 이번 시즌부터 챔피언스 리그는 조별리그가 사라지고 3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 뒤 4개 포트에서 각각 2개 팀씩 무작위로 추첨된 8개 팀과 대결해 그 결과에 따라 본선 토너먼트 진출팀이 결정된다. 36개 팀 중 1에서 8위 팀은 16강에 직행하며 9에서 24위 팀은 2팀씩 짝을 이루어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이들 중 승리한 팀이 16강에 진출하게 된다. PSG는 어쨌든 지로나를 잡아내면서 첫 단추를 잘 꿰다. 이강인은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으로 기회 창출 3회를 기록하는 등 번뜩이는 모습을 보였다. PSG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기였다. 전반전부터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대 공격을 봉쇄.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좀처럼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됐다. PSG는 6번의 슈팅을 때렸으나 유효 슈팅은 없었다. 지로나는 슈팅 자체를 기록하지 못했다. 마르코 아센시오가 부상으로 쓰러져 전반 39분 랑달콜로 무아니와 교체됐다. PSG 선수들은 유기적인 팀플레이로 상대를 공략하기보다는 개인 전술을 고집했다. 지로나의 조직적인 수비는 좀처럼 뚫리지 않았다. 후반 18분 PSG는 바르콜라, 비티냐, 루이스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이강인, 데즈레 두에, 주앙 네베스를 투입하며 변화를 노렸다. 후반 26분 PSG가 기회를 만들었다. 왼쪽 측면에서 이강인이 코너킥을 올렸고 이를 콜로 무아니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문을 살짝 빗나갔다. 뒤이어 34분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이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시도했고 이를 콜로 무아니가 다시 슈팅으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골문을 빗나갔다. 좀처럼 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경기. 후반 45분 PSG의 결승골이 터졌다. 왼쪽 측면을 뚫어낸 멘데스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다. 이 공은 골문 안쪽으로 향했고 가사니가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가사니가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경기는 PSG의 1대0 승리로 마무리됐다. 지난 15일 열린 브레스트와의 리그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경기 흐름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후반전에 이강인을 투입했고 이강인은 다시 한번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약 27분의 짧은 출전 시간에도 볼 터치 27회를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 100%, 14분의 14. 기회 창출 3회. 드리블 성공 1회. 크로스 성공률 67%, 3분의 2. 볼 리커버리 3회 등을 기록하며 PSG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강인의 활약에 팬들의 반응이 폭발했다. 프랑스 현지 팬들은 이강인의 활약을 지켜본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은 메시를 보는 것 같다. 내가 미친 건진 모르겠지만 이강인은 메시와 움직임이 가장 비슷한 선수. 이강인은 메시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극찬을 남겼다. 이강인이 19일 파리 현지 팬들에게 극찬을 들었다면 20일엔 황인범이었다.
페어노르트 로테르담은 20일 오전 1시 45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스타디온 페어노르트에서 2024에서 20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독일 챔피언 바이어 04 레버쿠젠과 맞붙어 0대4로 완패했다. 경기는 완패했지만 황인범은 현지 팬들에게 제대로 인상을 심어줬다. 이 경기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황인범은 3번의 슈팅을 날렸고 81번의 볼터치를 기록하는 동안 패스 성공률 82%, 62분의 51. 파이널 서드 지역공 투입 10회. 클리어링 1회. 볼 리커버리 5회를 기록하면서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다. 통계 전문 매체 폰몹은 황인범에게 평점 6.7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선발, 교체로 나선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평점이었다. 단순 통계 평점만 높은 것이 아니었다. 팬들의 마음도 단숨에 사로잡았다. 경기 종료 후 페예노르트 팬들은 구단 소셜미디어를 찾아가 경기를 지켜본 소감을 나눴는데 이들 중 황인범에 대한 호평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팬들은 황 혼자 빛났다. 황인범이 뛰는 모습을 보는 게 재밌다라고 평가 내렸다. 또 다른 팬은 선수들은 황인범을 본받아야 한다. 혼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새롭게 주전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다. 황인범은 새롭게 이적한 뒤 첫 경기서부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도 함께 합을 맞추는 두 선수는 각각 프랑스 파리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 PSG 엘리케 감독. 충격 발언, 기강인 챔스에서 선발 X 불공평한 건 맞다 왜? 파리 생제르맹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강인, 기13 교체 출전에 대해 대답했다. 팀 내 치열한 경쟁과 선수 기용에 대해 가능한 한 불공평해지겠다. 이는 독특한 철학을 밝혔다. 엘리케 감독은 지난 19일 니하 한국 시간 지로나와 2024에서 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이강인을 선발로 쓰지 않았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브레스트전 3대1승에서 에릭 로이 감독의 극찬을 받았던 이강인이었지만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후반 63분 교체 투입되었다. 21일 프랑스 유력 매체 자렘시에 따르면 엘리케 감독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다. 엘리케 감독은 여러 선수가 선발로 뛸 자격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결국 내 직업은 불공평한 일을 하는 것이다. 지로나전에서는 16명의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 있는 기량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규정상 11명만이 뛸 수 있다. 이번 시즌 내내 나는 이러한 결정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인에 대한 질문에도 호쾌하게 대답했다. 엘리케 감독은 내가 파리 생제르맹 지휘봉을 잡기 전부터 이미 팀과 계약한 선수였다. 나 역시 프리메라리가에서 활약을 잘 알고 있었다 라며 칭찬하더니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로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다. 볼을 가졌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 모두 영리하게 플레이하며 우리 팀의 경기 방식에 잘 맞는다 라고 말했다.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주전급 반열에 올랐다. 챔피언스리그 직전 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쾌조의 두 번째 시즌 출발을 알렸지만 정작 챔피언스리그에서 교체로 뛰었다. 선발 제외는 실망스러울 수 있었지만 엘리케 감독의 철학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엘리케 감독이 독특한 접근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단 내 경쟁을 한층 더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 팀 성적과 경쟁력 모두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무한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강인이 훈련장과 피치 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엘리케 감독이 그리고 있는 불공평한 팀 운영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3. 폭행 혐의 FW. 이강인과 동료되길 원했다. 하지만 PSG가 영입 거절. 메이슨 그린우드는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원했다. 하지만 PSG가 이를 원하지 않았다. PSG 소식을 전하는 PSG 리포트는 그린우드는 지난 여름 PSG 이적을 아주 원했다. 그러나 PSG가 이를 바라지 않았다.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PSG는 그린우드 영입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래로 불렸던 그린우드. 승승장구하던 때에 폭행 혐의가 터지면서 커리어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이후 법적 공방을 거쳐 혐의가 취하된 그는 선수 복귀를 추진했다. 하지만 맨유에 남지는 못했다. 혐의가 취하되긴 했지만 이미지가 추락한 탓에 팬과 관계자들은 그의 복귀를 바라지 않았다. 결국 2023에서 24 시즌 김대를 통해 헤타페로 합류했다. 오랫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그린우드의 경기력은 여전했다.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한 그는 리그 33경기 8골 6어시스트를 올리며 헤타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2024에서 25 시즌에 앞서 맨유에 돌아온 그린우드. 그러나 맨유는 더 이상 그의 복귀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매각을 고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이 이끄는 올림피크 마르세유가 그의 영입을 추진했다. 상황은 빠르게 진전됐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마르세유와 그린우드의 계약 기간은 2029년 6월까지다. 맨유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50%의 세론 조항을 삽입할 예정이다. 구단 간 합의는 끝났다라고 밝혔다. 이윽고 오피셜이 나왔다. 그렇게 그린우드는 마르세유 선수가 됐다. 이후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그린우드가 PSG 이적을 몹시 원했던 것. 그러나 이는 PSG의 거절로 이뤄지지 않았다. PSG는 킬리안 음바페가 떠나며 공격수 보강을 원했지만 그린우드는 후보로 두지 않았다. 마르세유에 합류한 그린우드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리그 5골로 득점 선두에 올라 있으며 마르세유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